시장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10시쯤에 네. 파월 의장과 뭐 리카르도 총재나 뭐 이런 분들이 발언을 살짝 하면서 뭐 한 1% 정도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음. 와, 무슨 1, 2분 사이에 시장이 1%가 무너지는 것도 놀랬고 그 사이에 또 1% 오르는 것도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정말 요즘 와, 주식 시장이 뭐 무슨 파생 옵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줄은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항상 10시 반 되면은 좀 항상 긴장을 하고 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유가도 어제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 네. 좀 많이 빠졌고 뭐 전반적으로 뭐 상승하는 업종도 있었고 다양하게 움직였지만은 애플 애플이 조금 오른 게 조금 굉장히 조금 의외인데 사실 그 이유가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블룸버그 유명한 그분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전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3분기쯤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애플이 잠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시장 보면서 사실 1분기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역성장이다. 그죠. 그로에 인해서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덮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분기 이게 GDP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4, 5, 6 이제 4월이 예상치고 5월이 잠정치고 6월이 확정치인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확정치가 1.6%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는 의미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어제도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또 충격을 먹었지만 사실 오늘 밤 PCE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좀 발표도 좀 중요하게 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언제 이런 지표를 신경했었다. 정말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쁜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I만 기다리기에는 네. 너무 좀 그러니까 네. 뭐라도 좋게 나오는 거 하나 잡으려는 시장의 구실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인 것 예,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22 총재도 네. 그렇고 사실 파월 의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 발을 빼는 모습이었고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도 맞아요. 7월에 75bp를 인상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네. 10.6% 정도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페인도 어제 그래서 유럽 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페인이나 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나와서 컨센 하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발 서서히 이제 ECB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 달에도 영국 같은 경우는 CPI가 9% 이상 넘어갔죠. 우리가 좀 너무 미국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영국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맞아요. 좀 그러면서 이제 리카르도 총재도 좀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제 22에 통화 정책을 좀 주시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잘 버텼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오늘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 그죠. 새벽에 네, 맞습니다. 실적이 나올 텐데 BOA에서 또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목표가 냈잖아요. 하향. 네. 100달러에서 70달러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 하향폭이?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확인할 게 서버용 D램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그쵸. 얼마만큼 줄었는지가 확인하기 딱 좋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도 3%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조금 빠졌거든요. 2% 이상 빠졌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라리 선반영했으면 좋겠긴 하지만은 또 이게 심리가 작은 거 하나에 크게 반동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비롯해서 자동차 쪽으로 어제 국장에서도 이슈가 많았고 좀 그쵸. 시끄러웠는데 네. 세계 시장에서도 짚어볼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세계 1위 회사가 인피네온이고 2위가 이제 NXP인데 실제로 이 회사가 1분기
하반기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때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많이 개선될 거다.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고 곧 이제 유럽 쪽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럼 이 회사에서 혹시 하반기에 봤던 가이던스가 뒤바뀌는 게 있는지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나 여기에 향후 좀 전망이 실제로 어제 2024년까지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그때까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론 이 회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지 이게 풀린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게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업종 자체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수요가 둔화되면은 쇼티지도 어느 정도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나. 우리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과 다니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수요와 공급의 네. 그래프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공급은 줄어들면 슬슬 이 정도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럼 그런 가정이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공급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쪽도 요즘 계속 시각이 나오는 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 둔화가 되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유가 아마 그런 관점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이슈로 봤을 때는 악재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맞물리는 그런 그죠.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 그런 얘기가 보셔야겠네요. 이게 밑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 게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그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이제 35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전장 산업이고 전기차가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여기에 또 결을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빨리 이 법안을 일단 승인시켜 버려 가지고 오히려 전기차에 대해서 빨리 밀어버리자라고 좀 경쟁이 그만큼 가열화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